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왜 우크라이나를 갔을까요? 이 와중에? 나 참 내가 어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봐야 돼요. 네. 이스라엘이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제재도 동참 안 하니까 러시아의 울리우 가르드라 그러죠. 그 신흥 재벌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로 재산을 도피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신흥재벌들이 재산을 이스라엘로 도피를 그래서 고급 요트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재벌들이 그 숨겨놓은 요트 이런 거 네. 값진 거. 값진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느냐. 만약에 중립을 지키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은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란을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한테 가장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나라는 이란인데 거기가 뭐 핵을 개발하네 미사일을 쏘니 이러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중동의 지정학을 봤을 때 네.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이 지역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그래서 중립을 거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란하고 제일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진 나라가 어디냐고. 어디입니까? 북한. 북한이요? 네. 이란과 제일 유사한 무기 체계? 그렇죠. 미사일. 이란이 옛날에 그 북한의 뭐 여러 가지 뭐 무기 기술이나 뭐 많이 그 빼갔죠. 인력, 뭐 이런 거,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지대공 미사일 중에 그 천궁이라는 네. 그 한화가 개발한 그 지대공 미사일을 최근에 그 UAE에서 이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의 그 미사일이 가장 북한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란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개념에 딱 맞는 무기를 개발한 거다. 그래서 수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또 사실상 그 무기로 따지면 거기 남북 대리전이 거기서 또 벌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얘기한 세계의 악의 축에 두 국가가 이란과 북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싸잡아 같은 걸로 봤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걱정을 해야 돼, 북한 걱정을 해야 돼.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붙어버리면 네.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최근에 그 우리 국가정보원이나 그 정보기관을 놀라게 한 사건은 뭐냐면은 네. 북한의 나진 일대에 벌써 러시아가 상당히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양국의 무역 관계가 완전히 제재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거. 북한과 러시아가. 네. 그리고 사실로 판명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비밀리에 북한을 다녀갔다는 거. 그래서 북한의 재고 미사일을 요청했다는 건데 이건 아직은 팩트는 확인은 안 됐어요. 외신에 나왔는데 네. 이런 문제라든지 또 그 모스코바 주재 신홍철 북한 대사가 툭하면 크렘린궁에 들어가가지고 뭐 전략적 연대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돈바스에 왜 두 개의 공화국 있잖아요. 루안스크 공화국 네. 하고 도네츠크 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기 푸틴이 이번에 승인한 네, 돈바스. 거기에 신홍철 대사가 나타나가지고 신홍철 대사가 그 돈바스에 갔다고요? 거기까지 가서 네, 전 몰랐습니다. 그랬습니까? 이래가지고 지지를 표명하고 네. 아주 골 때려요. 그러면 북한의 신홍철 대사니까 모스크바 그 주재 북한 대사는 돈바스에 가고 한국의 집권 여당 대표는 저기 우크라이나 키우에 가고 골 때리는 거야 이게. 와, 지금 네. 이게 뭐 하자는 짓이요? 정말 뭐 하자는 짓이냐고? 네. 뭐냐면은 이 이야기는 네. 우리의 안보 비용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K2 전차, K200 장갑차, 우리 지대공 미사일은 그거 어떻게 개발한 건지 아십니까? 러시아 기술 카피해서 만든 거야. 그렇다면서요. 미국이 기술 안 주니까. 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노태우 때 소련에 꿔준 그 경협차가 한 30억 달러 못 받으니 네. 현물로 대신 받은 게 러시아의 T-80 전차, 까모프 헬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당수 군수 방위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술이 러시아 촉진자 역할을 했고. 네, 나로호 누가 발사해 줬어? 그러니까 그것도 러시아가 해줬지. 러시아가 처음에 그다음에 해줬잖아요. 나로호의 그 액체 로켓 누가 제작해 줬어? 그럼 러시아면 일단 다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 만들었죠. 항공 산업, 방위 산업, 네. 우주 산업을
촉진자는 러시아고. 러시아였죠. 네. 반면에 북한의 그 저기 ICBM 그 화성 15형 17형 그거 누가 개발해 줬을까? 거기에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게 네. 그게 그 백두산 혁명이라고도 해. 그 정도의 획기적인 일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RD250이라 그러는데 네. 우크라이나의 기술자들이 네. 예. 우크라이나 기술. 12명인가 14명인가 맞습니다. 설계도를 통째로 가져가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북한의 ICBM 만들어 준 우크라이나를 우리는 러시아 기술로 만든 무기로 지원해 주고. 와, 정말 이상한 아이러니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로는 30년간 우리가 그 우호 국가로 그렇죠. 방위 산업 그 네. 군사 무기를 이렇게 군사 협력을 해 왔는데 그 러시아가 북한 편에 붙고 러시아가 북한 편에 붙고 북한을 지원했던 우크라이나는 다시 또 우리나라에 붙고. 우리나라에 붙고. 근데 이런 역설. 정말. 근데 문제는 얘기니까 국제 정치는 뭐 네. 자고 일어나면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뭐 이러니까 자국이 앞에서 뭐 아무것도. 이럴 수도 있고 좀 혼란스러울수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역설을 감당할 만한 국가냐 준비돼 있는가. 그런데 여당 대표가 거기 네. 가가지고 이렇게 저어버리면 그리고 연불보다 제밥이라고 네. 나중에 군사 얘기하긴 민감하니까 이제 재건 안정화 사업에 참여하겠다. 그런 얘기가 돈 벌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 지금 전쟁이 지금 폴란드로 확전이 되네 마네 하고 뭐 이러는데 뭐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한 그 이후 노리고 지금 간다는 이 얘기요? 그 연불보다 제밥이요?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 얘기는 돌아와서 기자간담회 때는 할 만해. 그럼요.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네. 거기 안정 재건할 때 국익이 그럼요. 있으면 돼. 그런 얘기를 왜 해? 거기 가서. 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평화지. 저는 제가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되게 그 불편하고 되게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접이 좋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원받고 싶어서 그 군사적 무기 그런 지원이 되게 중요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국회 화상연설에서 뭐라 그랬어? 얘기했죠. 네. 한국에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기가 다 있다. 그게 팩트거든. 실제 여기밖에 없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뭐 이쪽에서 생산하지 않는 정말 최신의 가성비 좋은 값싸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 데가 여밖에 없다 이겁니다. 네. 이게 그래 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턱하니 가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무기 지원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국내에선 이미 폴란드에 무기 수출 승인 났고 이제 이게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여당 대표가 저기서 휘젓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이준석 대표의 뭐 그걸 자기 정치한다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그냥 이건 정말 외교적인 문제 접근도 아니고 그냥 순수히 자기 당내 문제로 되게 그 국한시켜서 아니 뭐 정말 이근 씨가 갔다 오더니 이번엔 이준석이가 주로 이가들이 왜 아니지 거기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른 이시성들께 내가 죄송합니다만 그래가지고 이 저 치기 어린 소영웅주의 그러면서 이게 지금 국가의 지정학 지금 이 세계는 거대한 체스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그 이념이나 도덕의 문제 이전에 지금 어떤 지략의 전쟁이 있고 이익의 전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누가 뭐래도 유럽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아로 그 폭력의 파장, 전쟁의 파장의 물결이 확산돼 올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전쟁의 당사자가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 국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우리도 무기 팔아서 팔자 고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 무기를 공급하는 이런 나라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무기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던. 맞습니다. 옛날 그때 원전과 함께 같이 얘기했었죠. 원전과 함께. 네, 맞아요. 그 얘기했었습니다. 세상에 무기 수출 목표액을 제시하는 나라는 난 보다 처음 봤거든.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럼요. 그 무기 자체 갖고 있는 게 살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는 발표 안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뭣도 모르고 해. 국격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게인 이명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지금 상황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런 치기 어린 소영웅주의에다가 이인석 이게 대표는 거기 가서 페북에다가 기차는 간다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올리고 그 앞에 있고. 생략된 말이 생략된 말이 있잖아요. 있죠. 맨날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을 개취급한 거지. 어? 그렇게 된 거죠. 네. 예. 원래 원저에 따르면 네. 예. 네. 참으로 목볼 인견이다. 어떻게 저런 당에 지방선거를 집니까 그래? 난 참 다른 것도 몰라도 네. 저런 콩가루 집안에다가 저기 뭐냐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가 뛰고 아주 그 저기 오지랖 넓게 전 세계 해집다가 햇살이 빡빡해대는 도대체 저도 어떻게 저런 당에 지냐 그래? 나 참 내가 기승전 민주당 패배입니까? 참 내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내가. 그거 뭐 민주당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뭐 아마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이 이준석 대표의 그런 뭐 그 우크라이나 행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들도 그렇고 정말 좀 답답하다 못해서 정말 그 우리 전원님 말씀인 것처럼 국격을 별로 생각하지 뭐 안 하고 살다가 정말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자, 정말 부끄러워지는 듯한 그러니까 어떤 마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네. 문제는 유럽의 나토와 러시아의 그 네. 어떤 그 세력 갈등 네. 또 그 속에서의 어떤 유럽의 질서와 관계된 전쟁이었어요. 네. 이거는 거시적 맥락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주의 위기가 발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문당하고 강간당하고 네.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하나의 인류의 양심과 도덕의 어떤 중요한 숙제를 던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우크라이나의 어떤 결정과 항전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네.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2014년에 유로 마이단 혁명으로부터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해왔던 그렇습니다. 피를 흘렸던 국민들이고 그렇죠. 이런 국민들을 우리가 모른 채 할 수는 없다. 네, 네. 저는 거기에 100%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덕과 어떤 이런 어떤 그 참상의 문제를 넘어서 그러면 미국은 책임이 없느냐, 나토는 책임이 없느냐, 그 책임을 부인할 때는 이 갈등이 아시아로 전환이가 되고 대한민국의 안보 비용을 증폭시켜서 맞습니다. 네. 예. 이제까지 그 북한을 관리해 오던 기본 틀이 지금 붕괴되는 네, 매우 그렇습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국가 안보와 네. 어떤 국민들의 안전을 안전. 도모해야 되는 네. 이런 지금 중차대한 책무가 네. 정부와 여당에는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자유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하는 건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또 반 러시아 시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 하고 그거하고 정부 여당의 당장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는 네. 집권 세력에서 네. 정부 입장도 결정되기 전에 먼저 대표가 가가지고 휘저버리는 식의 그러니까요. 반외교적 행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치기 어린 소영웅주의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 우리나라 내부 내지는 정말 저도 뭐 외교에 대해 잘 뭐 모르는 초짜라고 생각도 되지만 이런 초짜 저희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이 될 텐데 그것을 정말 이렇게 아주 대놓고 대놓고 떳떳하게 가서 자기 당의 당론도 안 만들고 그러니까요. 먼저 하면 집단지성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아쉬움이 큽니다. 네. 참. 하여간